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따뜻한 내무실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포항의 흥해, 안강, 기계, 오어사, 장기 이렇게 부대에서 제법 좀 떨어진 곳에서 추운 겨울밤 쫄병은 고향집에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는데 반해 고참은 내무실이 생각난다고 하죠. 즉 따뜻한 고향의 안방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군인이 덜 됐다. 군대생활 한참 남았다. 하지만 빨리 내무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제 이 겨울이 지나서 딸기꽃이 필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말년이란 뜻이죠. 점이 딸기꽃이 3번 피거든 점이 그때는 마중을로 기억나십니까? 조영남이 부른 점이 딸기꽃이 3번 피어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만 점이는 보이지 않죠. 점이 그때까지 소식 없거든 점이 다른 곳에 시집을 가오. 이 노래가 안 되네요. 오늘은 좀 확실히 전 60년대 이전 노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시집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이 오늘은 시작부터 노래를 부르고. 왜 본조가를 부르지? 너 아는 노래가 맨날 그런 거밖에 더 있어? 국 쏟고 뭐 뒤고 철사줄 매고 반창고 붙이고. 평소 하던 대로 해 인마. 참나 이게 저도 올해부터는 좀 달라져야죠. 맨날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이라는 해병대를 나온 사람이 맨날 그러면 서울대처럼 점수 나쁜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해병대 갔을 텐데 그럼 나도 저렇게 망가지는 거야? 어휴 다행이야. 점수가 안 좋아서 공부 잘하는 놈들도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해병대도 배운 사람 티를 좀 내줘야 돼요. 못 배운 놈이 배운 사람 흉내를 내면 웃기지만 명문의 해병대 나온 사람이 배운 사람 티 내는 게 그게 뭐 잘못이야. 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작부터 건전가요를 부른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딴지 거는 분이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노래로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사실 오늘 방송 내용에 애틋한 사랑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처녀와 해병이 3번째 딸기꽃이 필 무렵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된 얘기. 이슬 맺힌 눈동자로 손을 흔들던 점이 얼굴이 꿈속에도 찾아들이. 요건 좀 괜찮게 되는 것 같다. 어쨌든 노래 가사만큼이나 애틋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미 제목이나 썸네일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아직 눈치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해병대 병 1기 이봉식 어르신이십니다. 며칠 전 해병대 창설 당시의 모습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것을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갑자기 어르신께서 당신의 결혼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장시간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에 그걸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해병대 병 1기 이봉식 어르신의 사랑 이야기는 이미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30일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에서 이봉식 어르신을 모시고 6.25 당시의 전투와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이미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봉식 어르신으로부터 들은 얘기 또한 당시 방송에서 소개한 사연과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유재석이 진행한 방송에서는 제법 많은 부분이 편집된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직접 들은 어르신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출연하신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유퀴즈 74화 또는 유퀴즈 이봉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두 편의 영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6.25 당시 본인의 참전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두 편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이봉식 어르신을 포함한 해병대 병1기 이분들의 근황을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어르신의 사랑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해병대 병1기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해병대가 창설될 당시 해군 병 13기에서 해병대 창설요원, 즉 해병대 병1기로 특별 모집한 300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 300명 말고도 역시나 해군에서 편입한 장교 26명과 부사관 54명, 이렇게 해서 총 38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어쨌든 해병대 병1기는 이 300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300명 중에서 2023년 1월 25일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정확히 7분이십니다. 1월 25일이면 어제, 그리고 오늘은 26일, 그러면 이 하루 사이에 또 몇 분이 돌아가셨을지 모를 그 정도로 아주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이 해병 1기생들은 연세가 이미 90을 훌쩍 넘겨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이봉식 어르신은 올해 93, 1931년생이십니다.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살아계신 7분 중에서 어르신의 표현 그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단 3분, 나머지 4분은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스스로 걸을 수 있는 3분 중에서 이봉식 어르신을 포함해서 임경섭 장군께서도 포항에 사신다고 하는데, 두 분 동기생께서는 서로 1k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십니다. 단 얼마 전부터 임경섭 장군께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요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해병대 병 1기생 얘기를 하다가 임경섭 장군을 말씀드리니까 아주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장군이 무슨 병 1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 임경섭 장군님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분 역시나 해병대 병 1기생, 그리고 해병대 창설 그 다음 해인 1950년 1월에 다시 해병대 부사관 1기, 또 그 다음 해인 1951년 7월에는 해관 4기 장교로 임관하신 분입니다. 병, 부사관, 장교로서 6.25 전쟁에서 4개의 무공훈장을 받았던 임경섭 장군, 이분은 79년 해병대 소장으로 전역하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이분의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병 1기생 중에서 이봉식 어르신께서는 지금도 해병대 관련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제가 작년 6월 달에 강원도 양구에서 거행된 도솔산 전승 행사 때 찍은 동영상이 있어서 어르신의 최근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개의 영상을 편집했는데, 하나는 어르신께서 기념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격려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도저히 90대 노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 군악대의 연주 장면에서는 중간중간 왼쪽에 검은 양복을 입고 차렷 자세, 그리고 나가자 해병대가를 부르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90대 노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해병대의 역사의 산증인, 부디 6년 후 해병대 창설 80주년 행사에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병대 병 일기는 공식적으로 300명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군 13기에서 넘어온 약 100여 명의 인원들 역시 해병대 병 일기라고 주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대 병 일기는 4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알기로는 해병대 병 일기는 전원 해군 13기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군에서 넘어온 100명은 또 뭔 소리야?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시겠죠. 이건 최초 300명은 해군 13기로 입대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 즉 아직 군번이 없는 민간인 신분, 그 상태에서 해병대 1기가 됨으로써 91000으로 시작하는 해병대 군번을 받은 진짜 해병대. 이들은 4개월의 훈련을 받았지만 6.25 전쟁 중에 부족한 해병대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해군에서 일부 병력을 충원함으로써 이때 해군 13기, 즉 입대 당시 해병대에 지원하지 않고 그대로 해군에 남아서 해병대보다 짧은 2, 3개월의 해군 수병 훈련을 받은 진짜 해군, 즉 명령에 의해 해병대로 넘어온 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해병대에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군번은 제대하는 날까지 팔자로 시작하는 해군 군번이었다는 겁니다. 주로 의무병들이 많았는데 일부 인원은 보병 등으로서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해병대였던 1기생 300명과 해군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해병대로 넘어온 100명 정도, 이분들도 해병대 병 1기라고 주장한다는, 이걸 이해하시면 해병대 초창기 1기생, 2기생, 또 제주도에서의 3기, 4기, 이런 이미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수를 다 더해도 전사에 나와 있는 부대원의 숫자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전사에는 예를 들어서 해병대 총원이 3000명인데 그때까지의 각 기수를 다 더하고 계략적인 장교들의 인원수를 합해봤자 25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최초 해병대 군번을 받은 1기생 300명은 나중에 해군에서 넘어온 100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봉식 어르신의 말씀을 소개하면 1949년 4월 해군 13기로 입대하기 위해 진해에 도착했는데 이때 1100명의 장정 중에서 해병대에 갈 사람 300명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 해병대는 육군처럼 육지에서 상륙 훈련을 하고 또 바다에선 해군과 같이 훈련을 받는다는 말에, 즉 육군과 해군의 임무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것이 해병대라는 말에 해병대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진주를 거쳐서 49년 12월에는 제주도로 이동,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 상륙작전,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작전 및 원산 상륙 및 철수작전, 또 강원도 양구의 도솔산 전투까지 해병대의 모든 전투에 참전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기생을 포함한 해병대 초창기의 모습과 관련한 얘기들은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나중에 소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봉식 어르신의 사랑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이미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적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단 저는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시 소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봉식 어르신께 직접 들은 내용들만 가지고 소개를 하는 바, 기존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괜히 남의 방송을 표절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이봉식 어르신께서 6.25 전쟁 중에 만난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50년 가을 함경남도 원산, 제가 며칠 전 이기동 선생과 관련한 방송 등에서 원산을 함경도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원산은 강원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25 당시 원산은 함경남도가 확실합니다. 6.25 이후 현재의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개성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 그리고 강원도 북부는 북한 지역이 됐는데 북한에서는 경기도 북부를 황해도에 편입시키고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휴전선 이북의 강원도 북부는 원산을 포함한 함경남도 남쪽 지역과 합해서 강원도라는 행정구역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산은 분단 이후 북한이 강원도로 편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함경남도였다는 뜻이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양강도니 자강도니 이런 분단 이후의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듯이 원산 또한 6.25 이전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950년 10월 전라도 목포와 강원도 묵호에 상륙해서 잔적을 소탕한 후 함흥에 상륙한 해병대. 이 중에서 분대장을 맡고 있던 해병대 병1기 이봉식 어르신은 적지인 원산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분대원이 민가에 김치 등 반찬을 얻으러 갔다가 이 처녀를 보고 나서 분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봉식 분대장이 그 집에 갔더니만 이 처녀 역시나 20살 이봉식 분대장과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처녀의 고향은 충북 괴산, 이봉식 어르신이 그 옆 동네인 충북 보은이 고향이니까 당연히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적지인 북한 원산 지역을 탈환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분대장. 그는 거기서 남쪽 충청도 고향을 떠나와서 북한 공산체제 하에 있던 아리따운 고향 처녀를 만나고 결국에는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처녀가 고향인 충청북도 괴산을 떠나서 원산에서 살게 된 이유는 처녀의 아버님께서는 해방 전 일제시대 때부터 직장 관계로 가족을 데리고 함경도 원산에서 근무하던 상황. 해방 전에는 남북한이 따로 없었으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 처녀의 부친이 해방 이후 월북을 했다면 공산주의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방 이전에 원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거니까 이상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산에서 살게 된 이 충청도 괴산 출신의 가족들은 거기서 38선이 갈리면서 고향으로 내려올 수 없는 상황. 게다가 부친마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향 인근에서 온 이봉식 분대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20살 청춘 남녀가. 하지만 원산에 상륙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흥남 철수 작전과 병행해서 원산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이 원산 철수 작전이 아니라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원산보다 좀 북쪽에 있습니다. 흥남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모님이 그 배를 타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튼 흥남에서 피난민을 싣고 나온 배는 메르디스 빅토리호, 바로 이 배입니다. 당시 미 10군단 고문으로 있던 현봉학 박사께서 알몬드 군단장에게 강력히 요청해서 이 배에 14,000명의 피난민을 싣고 크리스마스 날인 1950년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난민들이 내리게 된 사연. 이틀간의 철수 과정 중 피난민들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선박 구석구석뿐 아니라 차량 및 장갑차 틈에서 서로의 몸에 의지하며 버텼던 지옥같은 시간. 그 와중에도 5명의 아이가 태어난 사연. 잘 아시죠?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이 레인 빅토리호, 이 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배는 흥남부두가 아닌 원산항에서 피난민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봉식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원산 철수작전은 흥남 철수작전에 비해 훨씬 더 치열하고 눈물겨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산 철수작전과 이때 피난민들이 탔던 이 레인 빅토리호가 덜 알려진 이유는 아무래도 흥남에서의 메르디스 빅토리는 피난민이 14,000명, 하지만 원산에서의 레인 빅토리는 피난민이 7,009명, 즉 원산 철수작전은 흥남 철수작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산에서 철수하게 된 대한민국 해병대, 이때 이봉식 분대장은 그 처녀의 가족들을 남한으로 피난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이봉식 분대장은 그 처녀의 집으로 대원을 보내서 남한으로 피난 갈 것을 권했고, 해병대원들은 이 가족이 해병대 군인 가족이라고 소리치며 피난선에 가족을 모두 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그 가족의 가장인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태니까 이때 이 가족은 어머니, 그러니까 나중에 장모님이 되는 분이죠. 그리고 그 처녀와 그의 7살 먹은 남동생, 이렇게 3명을 먼저 피난선에 태워 보내고, 이봉식 분대장은 나중에 함정편으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산에서 철수한 해병대는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고, 이어지는 중동부 전선, 즉 도솔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이봉식 분대장, 이런 전쟁 상황에서 그는 원산의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렸다는 소식 이외에는 그녀,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관련한 아무런 소식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이봉식 분대장은 원산에서 그녀와 만날 때 그녀의 작은아버지가 괴산군청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괴산군청을 수소문한 끝에 그녀의 작은아버지를 찾았고, 결국에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종전과 함께 결혼, 전쟁통에 만난 두 처녀 총각의 사랑 얘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모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두 분이 31년생 동갑이시니까 사모님 역시나 올해 93. 하지만 이봉식 어르신이 포항에서 해병대 사령부의 행사장까지 이동하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정신이나 기억 모두 또렷하신데 반해 사모님은 이제 치매기가 있으셔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모든 뒷바라지를 아직은 이봉식 어르신께서 직접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월남할 때 데리고 나온 당시 7살 처남은 나중에 해관 30km 임관해서 2번의 월남전 참전 후에 나중에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사고로 일찍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께서는 슬하에 일남 3녀를 두고 계시는데 자제분들 역시나 포항에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산에서 20살 처녀 총각이 만난 지 72년, 결혼한 지 69년, 어르신은 지금도 사모님을 볼 때마다 72년 전 느낌 그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사랑에는 약한 해병,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 역시 아주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치로 봐서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썩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말미에 이봉식 어르신께서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4군 체제로 한다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해병을 잊지 않을 테니 후배 해병들도 모군 해병대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부의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입에서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만 결국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여는 순간 복받치는 감동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병 1기
이봉식 어르신의 지극하신 해병대 사랑에 저는 전화를 끊고서야 마침내 마음껏 목 놓아 울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병 1기 300분 중에서 이제 대화가 가능한 분은 채 3분도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해병대 완전 독립의 그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병 1기 이봉식 어르신을 포함한 생존에 계신 7분의 건강을 빌며, 마침 정정하신 2분께서 포항에 살고 계신다니까 포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뵙고 맛있는 점심 한 끼 대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병대 후배라면 누구든지 환영하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면서 어르신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병대 군악대의 나가자 해병대가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